242번 한번 봐보자. 242번 보면 어떤 복수 Z가 뭐다? 어떤 힌트도 없어. 그럼 너희는 Z를 A 플러스 BI로 설정해야 돼. 그러면 Z파는 A 마이너스 BI가 됐겠죠. 기억 봐봐. Z 봐. 둘이 곱하래. 얘네들이 곱하래.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합차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죠? 얘 실수네. I가 없잖아. 그 다음에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 이거 통분해보면 ZZ바분의 Z 플러스 Z바가 될 건데 분모는 우리 방금 구해놨어요. 기억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자는 얘네들이 더하면 2에 2로 되잖아요. 얘 실수네요. I가 없네. 그 다음에 D급 보면 D급 보면 Z가 A 플러스 BI가 마이너스 달고 A 마이너스 BI랑 같으면 그러면 같다라고 해보면 이렇게 되네. 우리 이 두 개가 같으려면 A가 뭐일 수밖에 없어? BI는 똑같으니까 2A가 0 되니까 A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A가 0이라 해버리면 Z는 BI 꼴, 즉 스노스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넘겨서 이제 2차 방정식 우리 어제 했던 거 문제 쭉 한번 풀어봤을까? 모르는 거 있었어요? 123페이지에서 질문 있어? 시우라? 풀었어 여기? 123페이지 253번? 한번 해봐보자. 자, 우리 어제 이렇게 x제곱 앞에 이렇게 무리수 이렇게 있으면 뭐 곱하라 했어?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무리수 없애라 했잖아. 켤레. 그러니까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라고 그랬어. 전체식에 곱하면 2가 나올 거야. x제곱의 개수는. 그다음 분자는 이제 분자래. 그 다음에 1차 항은 얘랑 3 루트 3이랑 분배해야겠지? 분배해주면 지워지고 2 루트 3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랑 분배해주면 맞죠? 루트 3 플러스 1이랑 분배해주면 4 루트 3 마이너스 2, 3, 6 플러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가 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부 다 2가 있네. 2로 먼저 털자. 1을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돼? 예?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게 보여야 돼. 우리 인수분해라는 게 투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거든. 이 수를 루트 3-1이랑 1이랑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둘 다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데 뿔뿔 해주면 되겠네. 인수를 더해봐. 루트 3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x제곱은 xx 적어주고 쓸 때는 가로로 적으라 그랬지?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3-1 하나, x 플러스 1 하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문제가 알파가 정수라고 그랬거든?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야. 알파가 정수라 했으니까 얘가 알파네. 얘가 베타고. 알파에서 베타를 빼래요. 마이너스 1에서 빼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을 계산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얘 페이지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127페이지는 이게 절대값 우리 어제 했었네. 넘어가도 돼요? 우리 구간 나눠서 했던 거 공부해야 돼 얘들아. 우리 이제 다음 주까지 이거 푸기 다 끝내야 돼. 그래 너 이제 시험 대비 기출문제 들어가지.
시간 투자해야 돼.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집에 가서도 숙제해야 돼. 공부하고.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안 푼 거 있으면 일단 넘어가. 너희가 집에 가서 해보고 나한테 다시 질문해. 모르겠는 거는. 그 다음에 129페이지는 질문 있어요? 없을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제 판별식 배웠네. 판별식에서 135페이지 이거는 뭐 그냥 판별식 D만 써보면 되는 거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여기 봐보자. 137페이지 우리 어제 이거 발전제제 7번 어떻게 했었지?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주면 됐지. 그래서 얘가 b, a가 1, c가 이렇게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라고 해보면 식이 이렇게만 남아. 근데 그게 k값에 관계없이 라고 그랬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어서 k로 묶은 값이 0, k가 없어서 못 묶인 식이 0 해가지고 이렇게가 0, 이렇게가 0 해가지고 a랑 b를 구했었죠. 이용 중요해. 그럼 예제 8번은 우리 어제 안 봤는데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래. 완전제곱식이 뭘 완전제곱식이라 그래? 어떤 식의? 제곱꼴인 거. 즉 다시 말하면 이 꼴이면 얘는 뭘 가져? x가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 t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t가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돼. 그래서 어제 우리 276번까지 하나 해봤네. 이거 둘 다 완전제곱식이니까 둘 다 판별식 t가 0 해주면 된다고요. 넘어갈게. 자, 벌써 연습 문제 하나가 어제 했는데 이따가 남아서 할 때 여기부터 풀어. 138페이지부터 알겠죠? 138페이지부터 쭉 풀고 오늘은 140페이지부터 더 진도 나갈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말에 밑줄 하나 쳐놓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 너희 A, B라고 읽으면 안 돼. 습관을 잘 들어. 이 알파 이렇게 적고 뭐가 져야 되지? 잠깐만요.
보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계적 관계.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무조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고 두 근의 합과 곱을 알아낼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더라. 무조건 외워놔야 돼. 우리 이거 중학교 때도 사실 나왔던 내용이야. 이걸 알면 너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얘를 인수분해보면 x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합 구하면 2가 나오고 곱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알면 굳이 x값을 구하지 않고 이 식만 보고도 구할 수 있다고.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보면 2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곱 구해보면 a분의 c 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이 식에서. 그래서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값을 구할 수 있더라.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게 근과 계수 관계야. 이거 두 근의 차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외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으로 만들어내면 돼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뭐 2차 방식하고 인수분해 식 세우고 이제 하는 거 해볼게. 자, 예제 1번 한번 봐볼게. 예제 1번. 2차 방정식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네. 제발 두 근 얘기 나왔을 때 이 식 뭐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써가지고 x값 구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베타다 라고 하면 안 돼. 근각에서 관계를 또 먼저 적어두는 거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1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답이 나올 거야. 2번 얘 뭐 해주면 돼? 통분해주면 되죠? 분모 알파 베타로 통분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니까 분자가 또 곱셈공식 변형 써주면 CU 이렇게 나오지?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3번이 좀 중요해. 3번은 이거를 두 개로 곱하래. 근데 이걸 전부 다 전개하고 있어. 안 돼. 얘가 2차식이 나왔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아까 요 식에서 근과계수로 이거식 알아냈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식을 하나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근이라는 게 x의 값을 말해. 그 값이 우리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 그럼 알파랑 베타를 여기 x자리에 대입할 수도 있어야 돼. 대입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리고 베타 대입하면 이런 식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x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대입했어. 근데 문제가 갑자기 요거 값을 구하래. 여기서 알파 제곱은 하고 구해봐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니? 요거 우변으로 넘긴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베타 제곱도 똑같겠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 그거를 각각 요 자리에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여기는 1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야. 계산되잖아. 계산해보면 알파 플러스 3 그리고 뒤에는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식이 간단해진다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전개해보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3, 3, 9.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값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9. 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근과 계수 관계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식을 대입해서 이런 식도 얻어내야 되고 그 식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적당히 대입해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라. 이게 포인트야. 알겠죠? 한번 해볼게. 297번 이거 3개 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297번 3개 다 한번 해보세요.
유진아 하고 있어? 모르겠어? 인수분해 공식은 아직까지 모르면 안 돼.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네요. 3번? 왜요? 알파 제곱분하고 나타내서 4알파 플러스 1. 그걸 요 자리 집어넣으라고. 근데 그 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식이 두 근이라 했으니까 x의 값이 알파 베타라 했잖아. 그 알파 베타를 여기 x자리에 집어넣었다고. 알파를 먼저 집어넣었어. 그럼 요 식 나올 거 아니야, x자리에. 그래서 알파 제곱은 이라 나타나니까 얘를 5분으로 넘겨야 됐다고. 그럼 4알파 플러스 1 나왔지. 그걸 요 자리에 집어넣었다고. 그럼 거기 앞에 2 곱했으니까 8알파 플러스 2 될 거 아니야. 그다음 여기 뒤랑 계산 했더니 알파 플러스 5가 된다고. 그럼 베타도 똑같이 될 거야. 똑같이 해보면 값이 똑같이 식이 똑같아서 베타 플러스 5로 오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둘이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고 값 대입하면 되죠. 다 한 사람은 298번 한번 봐볼게요. 298번 밑에 거. 자,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래. 일단 근각에서 관계부터 적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다. 곱은 9다. 이렇게 적어놓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곱셈공식 변형을 써야 돼. 얘를 제곱 한번 해보는 거야. 얘를 제곱해야 이 루트가 벗겨질 거거든. 이렇게 두 개가. 이 제곱해보면 알파 플러스 2ab 하니까 요렇게 플러스 베타 b제곱 해주니까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다 값 대입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7이죠? 여기 자리에 9가 들어가니까 3으로 나와서 2, 3은 6 이렇게 되겠네. 13이 된다고요. 그러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전체 제곱이 13이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하고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값은 둘 다 양수야, 양수. 그래서 양수 둘이 더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탈락. 답은 그냥 루트 13 이 정답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이 주어졌대. 자, 이제 2번 한번 봐보면. 봐봐. 2차 방정식 요 식의 두근이 1하고 5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너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 1하고 5는 x의 값이거든? 그럼 그걸 여기 자리에 집어넣어서 연립해보면 a랑 b가 나오기는 해. 나와. 근데 나는 그 방법 추천하진 않아. 왜? 시간이 좀 걸려. 연립을 해야 돼서 대입까지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방법 말고 이 두 권을 가지고 합과 곱을 구해봐. 합은 6이고 곱은 5잖아요. 우리 합과 곱을 알면 이걸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합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왔거든.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 x제곱의 개수를 1이랬기 때문에 a가 1인 거라서 합은 들어갈 때 다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면 돼. 6이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6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곱은 부호가 그대로 나와서 들어갈 때도 부호가 그대로는 0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요 2차 방식 뭐랑 똑같은 거야? 요 식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서 여기 내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나타낸 거거든. 이 식이 얘랑 똑같다고. 그럼 a가 뭐야? 마이너스 6 나오니까 b는 5 나오고 이 두 개가 똑같다고요. a는 마이너스 6, b는 5. 그럼 그 식을 a랑 b를 여기다 집어넣으래. 집어넣어보면 이래 되겠지? 이 식의 두 군의 합을 구해보면 답은 마이너스 a. 두 군의 합 구하라 했어. 또 여기서 두 군 구할 생각 하지마. 두 군의 합 구하라 했으면 다시 근각에서 관계, 이 식에서 근각에서 관계 쓰면 두 군의 합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답은 12가 정답이 나오는 거겠죠. 2번 한번 봐볼게. 2번 처음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근각에서 써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다. 알파 베타는 3이다. 먼저 썼어. 근데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군은 얘랑 얘가 두 군이래. 그러면 또 근각에서 관계를 써보는 거야.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두 군의 합이죠? 걔가 4다. 그 다음 두 군의 곱.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뭐다? b다. 식이 되겠네. 근데 우리 요 식에서 식 정리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나 더 내면 2가 나오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이 두 개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c가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식 전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그랬어. 요 값이 2야. 알파 베타는 3이래. 여기서 찾아냈잖아.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b래. b는 뭐가 되더라? 6이 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몇 번 하냐면 301, 302 두 개 한번 해보세요. 301, 302 두 문제 한번 해보자.
다 했나요? 같이 해볼까? 이 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 8이다 나오겠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2차 방식을 세워보라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는 0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지? 이 식이 얘랑 똑같다고. 그럼 A는 2, B는 마이너스 8이 나왔겠네. 그거를 뒤의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의 투근의 곱 구하래. 그럼 여기서 바로 투근의 곱 A분의 C 해주면 되지? 답은 5가 답이 되겠네. 너무 쉽죠? 그 다음 거. 이 식의 투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첫 번째 식에서 근각에서 써보면 합은 마이너스 A, 곱은 마 3이다 적어지겠고, 두 번째 식에서 두근이 얘랑 얘가 두근이래. 그러면 두근의 합을 써보면 합은 요게 합이야. 요게 합. 이 값이 5가 나오면 되겠죠? 곱은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이 값이 B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대입 한번 해보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 그랬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이 5다. 그럼 A는 마이너스 8이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한 값이 B다. 근데 우리 아까 A가 마이너스 8인 거 알아냈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4가 B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A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합이랑 그 에? 네? 여기 있잖아요. 합이랑 어. 잘 모르겠어요. 이 식의 두 근이 얘가 이렇게가 두 근인 거야. 동그라미 친 게 얘가 한 근, 얘가 두 번째 근. 그래서 두 근의 합 구하면 A 더하기 얘. 이게 합. 곱 구하면 얘 곱하기 얘. 그게 이 식에서 공각에서 관계 쓴 O랑 B. 자, 그러면 304번 같이 한번 봐보자. 304번. 요 2차 방정식에서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마이너스 1과 3이래. 그럼 A를 잘못 봤다라는 얘기는 B는 제대로 봤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식을 세워볼게. 투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왔대. 이걸로 합과 곱을 구해보면 합은 2,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합과 곱을 바탕으로 2차 방식을 세워볼 거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2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먼저 세워요.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돼. 전체 식에. 이렇게 되겠죠? 2 곱했어. 이 식이 얘랑 똑같은 거야. 이 두 개가. 근데 여기서 우리 뭘 잘못 봤다고? A를 잘못 봤다고. 여기를 잘못 본 거야. 그럼 얘는 제대로 봤네. 얘가 뭐가 되면 돼? B가 되면 되겠죠? 고로 B는 마이너스 6이다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근데 왜 x 제곱 마이너스 x예요? 네? 너 아까 여기 식에서 합과 곱하면 그걸 2차 방식 세울 때 이렇게 식 안 세웠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을 세워보라 하면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반대로예요?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했었잖아 여태까지. 예? 그렇게 안 했니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 이제 이번에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4랑 1에. 그럼 이걸로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
곱을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이걸로 마찬가지로 또 2차 방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을 세워보면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이렇게씩 세울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개수가 2여야 돼서 전체식 2를 곱해.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요 식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랑 똑같아야 돼. 요 식이랑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 뭘 잘못 봤다 했어 문제가 이번엔? B를 잘못 봤대. B. 얘를 잘못 봤대. 그럼 A는 제대로 봤다는 거잖아. 얘가 A라고. 그래서 A는 4가 되더라. 둘이 더하래. 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 이해됐나요? 정리 다 한 사람은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세 개 하면 2차 방식 끝나고 이제 2차 함수 들어가네. 아이고 언능해야지.
죽어버렸네. 지훈아, 피곤해? 같이 해볼까? 아이고. 자, 이제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 한번 봐보면 2차 방정식에 두근의 b가 주어져 있네. 두근의 b. 그러면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잡는다고 하면, 아니, 두근의 b가 2대3이라 했구나. 2대3이면 한 근을 2알파라 잡으면 다른 근은 3알파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 2대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를 써보는 거야. 두근의 합 5알파죠. 합은 곱은 뭐 나와? 6알파 제곱이잖아. 6알파 제곱. 근데 이 5알파가 뭐가 되면 돼? 이 식에서 근각에서 관계 쓰면 두근의 합 해보면 2의 k 플러스 5 마이너스 1분의 b 한 거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0k 시기를 적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요 식에서 k는 이라고 식을 고쳐볼게. 일단 식 전개부터 할게. 5알파는 2k 플러스 10이니까 2k는 5알파 마이너스 10이 돼서 k는 이라고 치면 2분의 5알파 마이너스 10이 됐겠지. 그거를 요 자리에 집어넣자고.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보면 6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2분의 5알파 마이너스 10이니까 약분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남죠? 마이너스 10을 분배해줄게. 그러면 6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0알파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네. 좌변으로 2항 이렇게 되고, 이거 2로 나눠볼까? 3알파 제곱은 3알파 제곱 플러스 25알파 마이너스 50은 0.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뿔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2랑 3분의 5가 나오겠네. 근데 우리 문제가 여기서 k 값을 구하랬거든. k. 우리 아까 알파는 이라고 식 고친 게, 아니, k는 이라고 식 고친 게 여기 있었잖아.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구한 알파를 대입해주면 돼.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0부터 대입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k는 뭐 나와?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50에다가 마이너스 60이니까 1로 나누면 마이너스 30 나오고요. 3분의 5 대입해보면 3분의 25 마이너스 10 3분의 30이지. 여기가 뒤가 3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데 분모에 지금 2가 있어야 돼. 그러면 번분수 취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k값이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더라. 자, 2번은 너희가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중요해. 좀 어려워해. 자, 2번은 뭐냐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3이래. 우리 있잖아. 차라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 큰 수에서 작은 수. 우리 2랑 5가 있어, 두 수가. 그러면 두 수의 차를 구하래. 그럼 차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3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5에서 2를 빼면 3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두 수가 알파랑 베타래. 여기서 두 수의 차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 돼. 우리 아까 2랑 5도 사실 5가 더 크지만 만약에 5가 더 큰지를 몰랐어. 그러면 2에서 5를 빼가지고 절대값 취해봐. 그래도 3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는 거는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 그 값이 차가 돼요. 그 값이 3이래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이다 라는 식을 얻어냈지. 그 다음에 근과의 수 써보자.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A 나오고요. 두근의 곱은 4 나오죠?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A 값을 알아내. 뭐 해야 되냐? 곱셈공식 변형해야 돼. 는 마이너스 4AB 요거죠? 이거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야. 근데 그걸 제곱하면 여기는 절대값을 제곱하면 무조건 그냥 절대값 벗겨진다 생각해주면 돼. 9는 A제곱 마이너스 4, 4, 16이다.
a 제곱은 25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곱셈 공식 변형 쓰라고. 이 공식 쓰라고. 한번 해봅시다. 몇 번 하냐? 305, 306 두 개 하면 되겠다.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보여줄게. 305, 306 한번 해보세요. 유진하고 있어. 시혁아, 너 왜 졸아? 왜 졸아? 네, 빨리 묶어요. 아정아 다 했어? 이 K를 바르고 하면 좋겠네. 알파를 고치는 게 좋겠다.
이해됐나요? 이거? 그 다음 밑에 거 봐볼게요. 밑에 거 2차 방식의 투근의 차가 2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 관계 써서 투근의 합, 투근의 곱, 그 다음에 절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7이다 이렇게 3개씩은 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 뭐 하면 돼? 곱셈 공식 변형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얘는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거 좌변으로 넘어가면 4분의 24니까 4분의 24 6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네요. 너무 쉽죠? 유아정씨 308번 한번 봐볼까? 308번 정리 다 한 사람들 308번 자 308번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르대. 이게 뭔 말이야 얘들아?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르다. 뭔 말일까? 같은 숫자인데 부호만 다르다고. 한 근이 3이었으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뭐가 나와? 0이 나와야 될 거야. 0. 그러면 이 식에서 근각에서 관계 쓰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나오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인수분 해주면 a가 5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탈락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생각해보는 게 투근의 곱을 생각해봐야지. 우리 아직 곱은 안 했잖아. 투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3인가 할 수 있어. 맞죠? 근데 여기서 아까 두 실근의 부호는 다르고 숫자는 같다 그랬어. 그러면 두 실근을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나야지. 음수. 그래서 투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알 수 있어. 고로 a는 3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탈락되고 5가 정답이 되더라 하는 거야. 어렵나요? 어려워야. 뭐가 어려운데? 어? 뭐가 어려워? 자, 넘어갈게요. 예제 두 개만 더 보면 되네. 그러면 2차 방정식 끝나요. 자, 한번 봐볼게. 이거 예제 4번. 요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식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이 식에서 근각에서 여기까지만 봐가지고 근각에서를 먼저 쓰자. 두근의 합은 뭐다? 1이다. 곱은 뭐다? 3이다. 이렇게 근각에서 먼저 썼어. 근데 문제 뭐라 그러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래.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세우래. 그러면 우리 또 뭐가 아까 우리 두근 조정 뭐 구했었어? 합과 곱을 구했었거든. 합은 얘가 합이죠. 곱은 얘가 곱이란 말이야. 이거 합은 통분해야 되겠네. 통분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이 값들을 알아. 분모 분자를 3분의 1이죠. 곱은
대입해보면 3분의 1이네. 합도 3분의 1이고 곱도 3분의 1이네. 그럼 우리가 합과 곱으로 아까 2차 방식을 역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었지. 아정아, 식 어떻게 만들어야 돼?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으로 먼저 세워봐. 어떻게 해야 돼? 는 0도 붙여줘야 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근데 우리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식을 세우려 했어. 그럼 이 전체식에 마지막에 뭐 곱해라? 3을 전체식에 곱해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어렵나요? 할만하죠? 그다음 거 밑에 거 봐볼게. 예제 5번. 예제 5번은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너희가 조금 헷갈려 해. 봐봐.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래. 그러면 두 근을 x의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6이 나왔단 소리야. 맞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알파랑 베타가 근이면 그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여기 x자리 집어넣어보면 f 알파도 0이 나와야 되고 f 베타도 0이 나와야 돼. 이렇게까지 식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문제가 뭐가 그랬냐? f의 x자리에 3x-6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f 알파가 0, f 베타가 0이야. 그러면 f 3x-6의 두 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x-6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f 알파는 0 나오지 않을까? 3x-6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면 f 베타는 0 나오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요식 이 3x-6이 뭐랑 뭐가 되면 돼? 3x-6이 알파이거나 베타가 된다고. 그래서 3x는 나타내보면 알파 플러스 6이거나 베타 플러스 6이 돼야 되고 x는이라고 쳐보면 3분의 알파 플러스 6이거나 3분의 베타 플러스 6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두 근이야. 그거의 합을 구하래. 합. 이 둘을 더하래. 그러면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어? 6이었잖아. 대입하면 되네. 3분의 18이니까 답은 6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유형은 조금 어려워해 너희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좀 못해.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두 개. 이거 두 개 해보세요. 309, 310 해보자. 이렇게 띄워줄게. 309, 310 해보세요.
예. 와서 검사 맡아야지. 네? 와서 검사 맡고 가. 검사 맡고 가. 까불지 말고 검사 맡고 가. 아니, 검사 맡고 가. 빨리. 안 그러면 너 평일에 집에 못 가. 빨리 와서 검사 맡고 가. 검사 맡고 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나서 맡고 가. 까불지 말고. 끊는다. 봐볼까? 2차 방정식 두근을 2랑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합과 곱을 먼저 구해놓고요. 2분의 알파 제곱과 2분의 베타 제곱을 두근으로 하래. 그러면 이제 합과 곱을 또 구해봐야겠지. 합은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곱은 4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합은 이거 곱셈공식 배웠으면 되잖아요. 이거죠? 대입 한번 뭐 나올까? 4 플러스 10에 2로 나누니까 7이 나오고요. 곱은 이거 4분의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은 4분의 25가 나오네. 그러면 합과 곱을 바탕으로 2차 방식을 세워보면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식에다 최고차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4라 했으니까 4만 곱해주면 답이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 됐나요? 그 다음 문제. fx는 0의 두근의 합이 16이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f 알파가 0 나와야 되고 f 베타도 0 나와야 되죠.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두근의 합이 16이다. 이렇게까지 세 개 적어놔야겠네. 근데 뭐라고 그랬어? f 알파가 0, f 베타가 0이니까 여기 요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f 알파는 0 되잖아. 또 베타가 들어가면 된다고. f 베타가 0 되잖아. 그래서 120-8x가 알파이거나 베타가 되면 되더라. 마이너스 8x는 알파 마이너스 120이거나 베타 마이너스 120이면 되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알파 마이너스 120이거나 마이너스 8분의 베타 마이너스 120이거나. 근데 문제가 그 두근의 합을 구하래. 합. 얘가 두 개야. 두근이야. 두근의 합 구해보면 이래 되네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이래. 아까 구해놨잖아. 대입. 그러면 분자 뭐 돼? 마이너스 240에서 16 더하면 마이너스 22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약분해주면 8이 16, 64, 88에 64. 이게 답이네. 답은 28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자, 마지막. 이제 켤레근의 성질. 얘는 쉽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루트 3 이렇게 무리수가 나왔을 때 포인트는 여기 유리수 AB의 값을 구해라. 유리수라는 말을 있으면 한 근이 2-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되더라. 그랬었어. 그러면 우리 두 근을 알아. 2-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을 알아. 그럼 이걸로 근각에서 관계 쓰면 되죠. 두 근의 합은 뭐다? 4다. 곱은 뭐다? 4-3 해주면 1이 나오네. 그럼 이걸로 2차 방식 세보면 되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렇게. 그래서 요식이 얘랑 똑같더라. a는 마사, b는 1이 나오네요. 밑에는 이번에는 허근이 주었어. 허근이 주었을 때는 실수라는 말이 포인트야.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한 근이 4 플러스 오면 다른 한 근은 4-y 켤레복소수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구해보면 합은 8이 나오고 곱은 4, 4, 16에서 마이너스 25y 제곱하니까 4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로 세워보면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는 0 되어더라. 요식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 b는 41이 나오더라. 너무 쉽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 313번 두 개 한번 해보세요. 313번 두 개. 313번 두 개 문제 해보세요.
나 저한테 숙제 해오고 와서 검사만 맡고 하기로 했어. 생산자 반복사 수도 있어요. 아니 아이클라우드 열어서 넣으면 되긴 하는데 잠깐만 또 나는 용량이 이렇게 작냐? 저도 작아요. 그래서 계속 지우고 진짜 한동안 수초 안 열었다고 안 열려버리네. 가도 돼. 책 그 갖고 오고 그 다음 주부터 진도 나가자. 아이패드로 보내야 돼요? 네, 이거? 네 맞아요. 생산자 반복사 수투. 네. 대기 중. 왜 이렇게 이것도 느리냐? 내 걸 못 읽는 건가? 제발 다시 한 번만 클릭해 줘 보실래요? 제발 오자. 와 있었나 보다. 네. 감사해요. 실패했다는데? 온다. 네. 자, 봐볼까요? 같이. 313번 풀라 그랬지. 시우라 다 풀었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5고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합은 2가 나오고 곱은 1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4. 2번도 한근이 허근 나왔고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한근은 7 플러스 I 합은 14 곱은 49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50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A는 14 B는 50 맞습니까? 독서실로 이동해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기 연습 문제까지 다 풀면 되겠네. 너희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해와. 156페이지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야 돼. 알겠죠? 여기 레벨 3는 안 한다고 쳐도 여기까지 331번까지는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다음 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다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 거야. 알겠죠? 고생들 했다.